네, 안녕하세요. 인생서점입니다. 오늘은 사오TV님의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 관련으로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학습법과 연관해서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뇌과학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뇌과학 관련된 책으로는 가장 몰입도 있게 읽었던 책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발췌하면서 어느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나눠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출판사는 다산북스. 이번 영상은 다산북스의 도서 지원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좋은 책을 써주신 사오TV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출간일은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지난달이고요. 자, 오늘도 한 3부분 정도 발췌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쾌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은 우리 뇌의 정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뇌는 인간을 생존시키기 위해 도파민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보상체계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이를 찾게 했고 강력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도파민의 보상체계가 현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파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독입니다. 꼭 약물이나 도박 같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처럼 우리는 늘 일상의 크고 작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여러분의 뇌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일상의 중독에 의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뇌가 중독에 돼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발췌글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민정이는 온종일 공립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등 꽤 모범적인 수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생겼지요. 스마트폰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을 흘려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뉴스를 업데이트하기도 하며 유튜브 영상과 댓글에 빠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하루가 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지만 정작 공부에 쏟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순수하게 공부에만 투자한 시간을 따져봤는데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한 이래 스마트폰은 우리가 하는 딴짓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너무 짜릿하고 자극적이며 접근이 매우 쉽기까지 합니다. 공부처럼 무료하고 고독하며 지루한 환경에 놓인 수험생들에게는 잠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보상이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수험생이 억울해합니다. 스마트폰 조금 들여다본 걸로 중독됐다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는 욕구, 동시에 그 어떤 노력도 없이 공부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의 보상체계와 많이 닮았습니다. 노력이 사라진 중독의 보상체계와 노력을 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보상체계,
도파민은 어느 쪽 손을 잡아줄까요? 당연히 중독의 보상책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체계가 두 가지가 있다. 중독의 보상체계와 일반적인 보상체계. 중독의 보상체계는 노력이 없는 상태의 보상체계고요. 일반적인 보상체계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보상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떠한 스마트폰을 통한 그러한 도파민 분비가 노력이 빠져있는, 노력이 사라진 보상체계와 많이 닮아있고, 우리의 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중독 상태로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도파민에 의해 중독의 보상체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민정이 역시 이 경로를 따른 것뿐입니다. 뇌가 중독에 빠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전전두엽의 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전전두엽은 공부와 가장 관련이 깊은 뇌 영역이지요. 중독성을 조절하는 자기통제 능력, 미래를 위해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점검하며 성찰하는 능력을 담당하지요. 종합하자면 전전두엽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뇌 영역인 셈입니다. 그런데 중독으로 이 전전두엽이 타격을 받으면 인간이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거나 계획하며 인내하고 성찰하는 능력들을 잃고 오로지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발제 글입니다. 우리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이나 몸을 해치는 약물을 끊도록 권유받지요.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공부에 몰입하고자 한다면 도파민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또 종종 또 가끔은 보약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멈추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마시는 술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또 안 좋은 어떤 음식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몸에 이로운 것들, 보충해야 될 것들을 보충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도파민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뇌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뇌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뇌는 도파민이 다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것을 도파민의 경로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도파민의 경로 중에서 중독과 관련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중뇌 피질 경로로 도파민이 전두엽과 전전두 피질 전체로 향하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그 경로에 위치한 전두엽과 전전두 피질이 힘을 얻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충동에 대한 통제력과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실행력이 강해집니다. 무기력이나 게으름, 우울함 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첫 번째, 중뇌 피질 경로. 그러니까 중뇌 피질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두엽과 전전두 피질 전체로 향하도록 이어져 있는 경로. 이게 이제 첫 번째 도파민의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뇌 변연계 경로입니다. 변연계는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입니다. 특히 변연계에 위치한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라고 불릴 만큼 우리 감정에 깊이 관여하며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이 경로를 통해 변연계를 많이 향할수록 감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파민이 이쪽으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분비가 될수록 더 감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초반에는 창의성과 감수성, 공감 능력을 높이며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뇌 변연계 경로에 지속적으로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 더 강력해지거나 비상식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만큼 욕구나 중독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 경로를 욕망회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독을 끊어내려면 어느 경로를 활성화해야 할까요? 바로 중뇌 피질 경로입니다. 도파민을 이 경로로 많이 향하게 하면 우리 뇌는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하며 이성과 자기조절의 전전두엽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된 전전두엽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현상이 뇌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중독에 빠지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건강하며 수많은 중독이 우리를 유혹해도 통제력과 인내력으로 건강한 보상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뇌 피질 경로를 활성화하고 전전두엽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 즉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 2가지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하나는 중뇌 변연계 경로, 또 하나는 중뇌 피질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뇌 피질 경로는 우리가 이성이나라고 하는 전두엽과 전전두 피질 쪽으로 도파민이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연계 쪽으로 향하는 경로, 그것이 바로 중뇌 변연계 경로다. 오늘은 제가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은 그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고 계신 방법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알아차리기입니다. 알아차리기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어떠한 의식적인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명상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지요. 이렇듯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자, 알아차리기의 메커니즘은 전전두엽의 모니터링이라는 능력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파악하는 능력인 셈이지요. 특히 전전두엽 내에 위치한 배회측 전전두피질에는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성찰까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충동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지 등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수 아이유는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즉시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안 뜯었던 소포를 뜯으면서 자기 내면을 돌보는 겁니다. 지금 떠오른 부정적인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기에 그 우울한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해 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죠. 자, 이는 곧 그녀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알아차리기는 단순히 내가 어떤 기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제3자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관점에서 알아차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감정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 박문화 박사가 강의에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것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고 전두엽이 활성화된 능동적인 생각이 반면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고 전두엽이 빠진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 뭔가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으며 점점 커지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나는 것, 즉 반응에 대한 관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중내 피질 경로 쪽으로 또 범인을 더 향하게 해서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그 생각을 끊기 위해 내 의지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하려는 노력에 곧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애써 억누르기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내 의지로 생각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할 일을 미루고 싶은지 등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도, 그죠? 그 시도가 많아지면 점점 더 자기 객관화가 강화되고 불안한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 자기 효능감 등도 높아집니다. 생각나는 것에 너무 관심을 주지 마세요. 학창시절 세상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들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 일이 아니듯 지금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한 그 문제가 미래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생각에 집중하세요.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일어서게 할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영향권 밖에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걱정하느라 소비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 그 통제감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 자존감, 효능감 등을 높아지게 만들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춰서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오TV님의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